이번에는 2장으로 넘어가서 공작과 판다. 충분히 베풀면서도 생산성을 유지하는 사람들의 비결은, 충분히 베풀면서도 사람은 누구나 창조적인 파괴주의의 빛 속을 걸을지 아니면 파괴적인 이기주의의 어둠 속을 걸을지를 선택해야 한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 시민운동가, 노벨 평화상 수상자이죠. 자비로운 사람으로 포장한 희대의 사기꾼이라. 집안에 화장실도 없는 미주리 주위의 가난한 농장에서 태어나고 자란 그의 출발은 보잘 것이 없었다. 젊은 시절 그는 농장에서 장시간 일하고 새벽에는 신문 배달하면서 미주리 대학 우등생으로 졸업했고 경제학 석사 박사학위를 받았다. 공공의 봉사하고자 했던 그는 해군에 입대해서 미군 정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덕분에 평화 시의 최고의 훈장인 네이비 메달과 국방 종군 기장을 받았다. 이후에 그는 한 회사를 설립해서 15년 동안에 그곳에서 회장과 CEO로 일했다. 그가 은퇴할 무렵에 회사 가치는 1,100억의 달러에 달했고 전 세계 40여 개국 국가에서 2만 명 이상의 직원이 그의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다. 포천은 그의 회사를 5년 연속 미국에서 가장 혁신적인 회사로 뽑았으며 가장 일하기 좋은 회사 25군데 중에서 하나로 선정했다. 누군가가 그에게 성공 비결을 묻자 그는 대답했다. 존경심, 황금률, 그리고 완전한 진실성. 내가 행동 거짓 하나하나에 엄격한 규범을 세우고 그것을 지키며 살아왔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내 주변에 없을 것입니다. 그는 자선단체 재단을 설립해서 250개가 넘는 단체에 22,500만 달러 이상을 지원하고 연간 순이익의 1%를 자선단체에 기부했다. 그의 기부 활동에 매료된 조지 부시 전 대통령도 그를 좋은 사람, 자비로운 사람이라고 칭했다. 하지만 가난한 환경에서 출발해서 그가 이룬 아메리칸 드림은 여기서 끝이 났다. 그가 기소되었기 때문이다. 그의 이름은 케네스 레이로 앨런 스캔들의 주범으로 알려진 사람이다. 앨런 스캔들. 앨런은 휴스턴에 본사를 둔 에너지 원자재 회사로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 기업이었다. 그런데 2001년 10월 앨런은 4분의 3분기 재무제표가 6억 1,800만 달러로 하향 수정되면서 회사 가치가 120억 달러나 떨어졌다. 6억 1,800만 달러는 미국 재무제표 수정 역사상 가장 큰 금액이다. 앨런은 그해 12월에 파산했고 2만 명에 달하는 직원은 회사의 추락으로 자신들의 일자리와 함께 노후 대비 계획이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다. 수사 결과 앨런은 그동안 매출 기록을 조작해서 투자자를 속이는 한편 10억 달러 이상의 부채를 숨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외국 정부에 뇌물을 주고 부당하게 국제 거래를 해왔고 캘리포니아와 텍사스의 에너지 시장을 조작한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레이는 6건의 사기 혐의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물론 레이가 앨런의 불법 행위를 얼마나 정확히 알고 있었는가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가 테이커라는 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많은 사람이 레이를 기부했겠지만 사실 그는 정체를 숨긴 테이커 혹은 사기꾼이었다. 레이는 앨런의 자산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기도 했고 베서니 맥린과 피터 킨드가 공개한 앨런 스캔들이 보여주듯이 레이는 회사에서 지나치게 많은 융자를 받았고 직원들을 사적인 일로 부려먹었다. 가령 비서가 회사의 중요한 출장 문제로 앨런사 소유 비행기를 예약하려 했으나 레이의 가족이 개인적인 여행을 위해서 회사 비행기를 3대나 쓰는 바람에 공무에 사용하지 못한 적도 있다. 1997년부터 1998년까지 앨런 사는 레이의 여동생이 소유한 여행사에 4,500만 달러의 수수료를 지불했다. 기소 내용에 따르면 레이는 앨런이 파산하기 직전에 7천만 달러가 넘는 주식을 팔아서 가라앉는 배에서 보물을 챙기려 했다. 이러한 행동 전제는 1970년대에 레이가 엑손에서 일할 때부터 나타났다. 그의 상대는 추천장에서 레이를 높이 평가하면서도 어쩌면 지나치게 야심이 걸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이제 사람들은 레이가 1987년에 이미 앨런 정유의 유령회사를 세워서 380만 달러를 횡령하고 앨런이 큰 손실을 입지 않도록 하는 계획을 승인한 뒤에
사실 은폐에도 가담했다고 철석같이 믿는다. 손실을 발견했을 때 앨런 정유는 8,500만 달러의 손실액을 보고해야 했지만은 레이는 자신이 그 일을 전혀 몰랐고 아무 책임이 없다고 주장을 했다. 맥린과 엘캔디의 말에 따르면 레이가 내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일어나 보십시오 라고 말했을 때 한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서려는 것을 2명의 동료가 억지로 막았다고 한다. 테이커가 어떻게 그토록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을까? 그에게는 인맥이 있었는데 그 인맥이라는 것이 정말이지 대단한 인맥이었다. 전통적인 방법으로 회사를 성장시킨 케네스 레이는 회사 자산을 마음대로 유용해서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 더불어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과 인맥을 쌓아서 자신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이용을 했다. 레이는 이미 대학 시절에 경제학 교수 빈커니 워커라는 거인의 어깨에 오르려고 애쓰기 시작했다. 이후에 워커는 레이가 경제 전문가로서 국방부에 들어가도록 도와주었고 닉슨 대통령 시절에는 백악관에서 참모로 일하도록 자리를 놓아 주었다. 1980년대 중반 레이는 회사를 합병해서 휴스턴으로 본사를 옮기고 앨런의 대표가 되었다. 어느 정도 권력을 쥐자 그는 앨런의 이익에 도움이 될 만한 정치 브로커들과 어울렸다. 레이는 빈커니 워커의 동생 찰스에게 앨런의 이사직을 주었고 당시 대통령 후보로 출마한 조지 H.W. 부시와의 관계를 돈독히 했다. 1990년에는 휴스턴에서 열린 주요 선진국 정상회담에서 공동의장을 맡아서 눈부진 활약을 펼치면서 영국 총리 마그리트 대처와 독일 총리 헬무트 콜, 프랑스 대통령 프랑스와 미티랑 등 참석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그런데 부시가 빌 클린턴에게 패해서 재선에서 실패하자 레이는 즉각 대통령 선거에서 클린턴의 핵심 보좌관으로 일한 친구에게 연락을 취했다. 그는 클린턴과 유치원을 함께 다닌 친구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레이는 새 대통령과 골프를 치는 사이가 되었다. 그로부터 몇 년 후에 조지 W. 부시가 권력을 쥐자 레이는 인맥을 총동원해서 에너지 규제를 완화하고 채권들을 텍사스와 백악관 등의 정부 요직에 앉혀서 앨런의 이로운 방향으로 정책을 이끌게 했다. 그는 변화를 맞이할 때마다 인맥을 적절히 동원함으로써 거의 언제나 자신과 회사의 전망을 극적으로 높였다. 아주 인본주의가 아주 극적인 사람이다라는 거네요. 테이커로서. 그러면 인맥이란 무엇인가? 지난 수세기 동안의 인맥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해왔다. 노스웨스턴 대학의 경영학 브라이언 우지 교수는 인맥이 은밀한 정보, 다양한 기술, 권력이라는 세 가지 이점을 제공한다고 말한다. 강력한 인맥을 쌓으면 정보, 전문 기술, 영향력을 이용할 수 있는 귀중한 통로를 얻는다. 인맥이 넓은 사람이 더 높은 실적, 빠른 승진, 높은 수입을 누린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폭넓은 연구 결과도 있다. 인맥은 상호관계와 관계의 바탕을 두기 때문에 행동 양식이 성공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당신은 대인관계에서 인맥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당신의 인맥을 쌓는 목적은 뭔가? 다른 한편으로 인맥은 부정적인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열성적인 의로 또 친분을 맺으려는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그 관계가 양쪽 모두에게 이로워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우리에게 뭔가를 얻어내려고 그러는 건지 의심을 한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는 자신에게 도움이 될 때만 번지르르하기만 하고 또 친절하게 굴고 원하는 바를 얻어낸 뒤에는 교묘하게 뒤통수를 치거나 무시해버리는 사람도 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사람 때문에 화가 났던 적이 있을 것이다. 이 사기꾼 유형은 오로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관계를 맺는 철저한 마키아벨리주의자라고 생각할 수 있다. 반면에 기버와 매체는 인맥 쌓기를 새로운 사람과 생각을 접하는 좋은 방법으로 이해한다. 우리는 일과 일상에서 많은 사람을 만난다. 그들 각자는 다른 지식과 자원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서로 돕고 조언하며 이끌어주는 것이 이치에 맞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해봐야 한다. 행동 양식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깊고 넓은 인맥을 쌓는 것이 가능할까? 혹시 같은 유행의 사람들끼리만 풍부한 인맥을 쌓을 수 있는 걸까? 이 장에서는 기버와 테이커 매처들이 각각 얼마나 다른 인맥을 쌓는지 살펴본다. 또한 인맥 속에서 그들이 상호작용이 왜 그토록 다른 특징을 보이며 다양한 결과를 낳는지를 설명한다. 특히 기버와 테이커가 인맥을 쌓고 유지하는 방법이 얼마나 다른지 확인하고 그들의 정체를 식별하는 단서를 찾아보자.
가령 우리는 앨런이 파산하기 4년 전에 그들의 이기적인 성향을 알아챌 수 있었다. 이 장에서 내가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는 기브와 테이커 모두 거대한 인맥을 쌓을 수 있지만 테이커가 훨씬 더 지속적인 가치를 창출한다는 점이다. 물론 그 방식은 겉으로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 2011년 포천은 온라인 소셜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미국에서 가장 훌륭한 인맥을 갖춘 사람을 찾는 포괄적인 조사를 했다. 그들은 먼저 포천 선정 500대 기업 CEO와 기술 분야에서 가장 뛰어난 50인, 가장 영향력이 있는 여성 50인, 그리고 가장 화려하게 떠오르고 있는 40살 이하의 경영자 40인의 명단을 작성했다. 이어서 그 유력 인사 640인 명단을 세계 최대 비즈니스 전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링크드인 데이터베이스 9천만 명 이상과 서로 연관 지어 보았다. 그 결과 포천이 선정한 유력 인사 640인가 전 세계 그 누구보다 많이 연결된 사람이 밝혀졌다. 그는 링크드인에서 네스케이프의 공동 창립자 마크 안드리슨, 트위터 공동 창립자 에반 윌리엄스, 사진 공유 커뮤니티 플리커의 공동 창립자 베이커 등등등등등등가 설명한다. 상식과 반대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타적으로 행동할수록 관계에서는 더 많은 이익을 얻습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 금세 평판이 좋아지고 가능성의 세계가 더 넓어집니다. 나는 이 현상이 관계 구축 방법 자체가 예전과 많이 달라졌고 여전히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과 관련되어 있음을 밝히려고 한다. 인맥을 쌓는 동기가 인맥을 통해서 에너지가 전달되는 방식만큼이나 관계를 더 풍부하고 강력하게 만든다는 점을 탐구하는 것이 내 연구의 초점이기는 하지만 말이다.